변호사가 뉴욕시 시의원 19지역구 민주당 폴 볼룬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공익5호관의 막판 돌풍으로 퀸 시의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즈노선 항공요금 감압과 관련한 배상금 청구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싶은 것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상영됩니다. 뉴욕 주민들의 처방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 시의원 예비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케빈 킴 전 19지역 민주당 시의원 당선자가 당시 라이벌이었던 폴 볼런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인 유권자 표심의 향방에 후보자들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뉴욕시 시의원 19지역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맞붙었던 케빈 김 변호사와 폴 볼룬 후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당시 예비선거에서 폴 볼룬 후보를 제치고 본선거에 올라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케빈 김 변호사는 이번 뉴욕시 시의원 19지역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재출마하는 폴 볼룬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며 한인 사회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And the thing I learned about Paul was really his devotion to his family, his commitment to Northeast Queens, and those are things that I really admired about him back then. And then in the past 4 years, I think he's really proven himself by the work that he's done in the community here. This Korean community here in District 19 is essential and critical and part of all of us. So it's always been my promise and pledge to unite this district on September 10th. And it's so important for all of us to come out and vote. 김 변호사는 2009년 예비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할 당시 2,700여 표차로 승리한 예를 들며 현재 19지역구에 있는 한인 민주당 등록 유권자 수만 3천여 명이 되기 때문에 이들 대다수가 선거에 참여한다면 한인의 손으로 예비선거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진짜 한인 커뮤니티가 자기 정치 파워를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년 동안에도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다 한인 스태퍼도 하야하고 젊은 애들 우리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치인 나중에 또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는 다 2009년에 그 투표자들 덕분에 진짜 좋은 리설트가 많이 생긴 거예요. 데니얼 헬러란 시의원의 사태로 공석이 된 19지역구에는 무려 5명의 민주당 후보가 나서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뉴욕시 시의원 예비선거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자들의 지지율 결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공익5호관이 막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퀸 시의회 의장을 크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은 최근 뉴욕시 시장 후보 지지율을 조사해 어제 발표했습니다. 결과 드블라지오 후보의 지지율이 36%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뉴욕시장 후보로 승승장구하던 퀸 후보가 21%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3일 발표된 조사 결과보다 더 큰 폭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드블라지오 후보의 지지율이 30%였고 퀸 후보는 24%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윌리엄 탐슨 전 감사원장은 20%를 얻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성추문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앤서니 위너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8%를 얻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아시안 최초의 뉴욕시장에 도전하는 존 리오 감사원장은 6%로 지난 조사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제프리 폴락 민주당 정치 컨설턴트는 드블라지오 후보에 대한 흑인들의 지지율이 지난 7월 이후 20%가 올랐다며 특히 부인이 흑인이고 혼혈인 아들이 출연하는 TV 광고가 방영된 뒤 지지율이 더욱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한 배상금 청구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5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공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부당요금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는 지난 22일 발족해 한인들의 배상금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는 전화상담과 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인 지난 23일 총 174통의 전화 문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창구로 활용 중인 퀸즈 한인회 사무실을 직접 찾은 사람도 12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지난 26일에는 전화문의 246통과 방문 24명, 다음 날은 254통의 전화문의와 28명이 직접 방문하는 등 계속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카고 한인회가 신청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배상금 청구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어제 오전까지도 제공했던 스카이패스 멤버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탑승 기록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지난 23일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 측이 보낸 공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상록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배상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으며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그리고 싶은 것, 독립영화 제작자 권효 감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뉴욕과 뉴저지에서 상영합니다. 영화 그리고 싶은 것은 한중일 그림책 작가들이 함께한 평화 그림책 프로젝트 꽃과 할머니의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독립영화로는 드물게 개봉과 동시에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미디어 조아는 한국의 영화 배급사 시네마달과 배급 계약을 맺고 다음 달 뉴욕과 뉴저지에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첫 번째 상영회는 오는 9월 21일과 22일 팰리세이스파크 파인플라자 맥주에이 홀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10불입니다. 현재 미디어 조아에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사회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비용들이 10불씩 내고 이러한 것을 꼭 이 어떤 그리고 싶은 것이라는 어떤 영화를 보시면 궁금해서 보시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사이버 박물관을 만들고 또 책을 번역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후원해 주신다고 이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 조아는 그동안 위안부 사진전, 기념 우표 발행 등 위안부 관련 사회 사업에 앞장서왔고 현재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담은 구술집 들리나요 12소녀의 이야기 영문 번역서 출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요커들의 약물 오남용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뉴욕주 검찰청이 처방전 통합 전산 시스템 아이스탑을 가동했습니다. 아이스탑은 뉴욕 주민들의 처방약 오남용을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뉴욕주 검찰청이 지난 27일 처방전 통합 전산 시스템 아이스탑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청은 특히 마약성 진통제 등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아이스탑 프로그램은 알렉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이 지난 2011년 주의회에 상정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아이스탑은 각 의료기관에서 옥시코돈과 몰핀 등의 특정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거나 판매할 때 당국이 관리하는 인터넷 전산 시스템에 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 모든 병원과 약국 등은 이제부터 환자의 약품 구매 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의 오남용 사실이 발견되면 처방전 발급이나 약품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아이스탑 프로그램은 처방전 남용을 막는 것은 물론 약품 중독자들이 처방전을 계속 받으려고 행하는 일명 의사 고르기도 막을 수 있다며 새로운 처방약 관리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심 검문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인종차별적이고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짓밟는 불심 검문에 대해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최근 범죄 감소 통계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요. 불심 검문이 사라지면 다시 범죄의 천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불심 검문 횟수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서 6월 13만 3,934건이었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5만 8,088건으로 57%나 감소했습니다. 또 올해 1월에서 3월 검문 횟수 9만 9천여 건과 비교해도 42%가 줄었습니다. 시정부가 이러한 통계를 발표한 것은 최근 불심 검문 위헌 판결과 함께 경찰관 몸에 소형 비디오 카메라를 부착하도록 지시한 법원 명령을 유예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정부 소속 변호사들도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실은 이례적으로 살인과 총격 사건의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사건과 총격에 의한 살인 등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며 경찰 검문이나 단속이 치안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경찰 검문을 제한하면 한 해 2,24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1990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들려오는 열차 사고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외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안전교육과 예방대책 외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열차에 충돌하거나 치여서 목숨을 잃는 사망 사고가 올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사이에 뉴저지주에서 열차에 부딪혀 생명을 잃은 사람은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올해 열차 충돌 사망자 수는 총 23명을 기록해 지난 1년 동안의 사망자 수 22명을 일찌감치 넘어섰습니다. 주정부와 트랜짓 당국은 지난 2011년에 티네이저 3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뒤 대대적인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철로 곳곳에 펜스를 만들고 경고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열차 안전사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열차를 이용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총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열차와 충돌에 사망한 23명 중 17명의 사망 원인은 자살 또는 잠정적인 자살로 분류됐습니다. 실수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단 2명뿐이었고 4명은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열차 사망 사고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스트 리버를 사이에 두고 맨해튼과 마주하는 퀸즈가 한층 아름답게 단장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장지대와 창고 등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 공원이 어제 개장했습니다. 겐트리 플라자 주립공원에서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 뉴타운 크릭으로 이어지는 강변 공원길이 형성됐습니다. 6,600만 달러가 투입돼 지난 2008년 말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남쪽으로 더욱 확대돼 11에이커 공원으로 완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콘도 등 5천 가구를 수용하는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건물은 37층과 32층 두 채로 925가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변을 따라 고층 빌딩과 공원, 고급 쇼핑몰 등이 들어서게 되면 퀸즈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5에이커에 이르는 공원은 이스트리버 페리 선착장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이 용이합니다. 이번 공원 개장으로 이 지역 새 커뮤니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셈입니다. 1.25에이커 규모 원형 잔디밭이 중심이 된 공원에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으며 카페 등 편의시설도 곧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어반 비치가 있으며 애완견들을 위한 도그 런도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